진격의 한동훈 그 촌철살인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한동훈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팩트 기반이다 라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팩트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진격의 한동훈, 정말 스마트한 한동훈, 촌철살인 한동훈, 천재적인 한동훈, 여당의 최종 병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한동훈 화법에도 리스크는 있다 봅니다. 말이 조금 약간 많은 편이에요. 이 답변에서 생기는 게 실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여차해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 속에서 팩트가 아닌 것이 자칫해서 나올 경우에 천려일실, 하나의 이제 실수로 이미지가 이제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전임 기자 허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정수로 날씨는 좀 흐린데 기온은 뭐 상대적으로 좀 포근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실 때 호흡기 질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촌철살인입니다.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격으로 상대방의 폐부를 콕콕 찌르는지, 어찌 그렇게 감각적인지, 네, 또한 천지적인지 참 궁금합니다. 머릿속에 AI가 내장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진격의 한동훈 그 촌철살인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네, 주로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 대표와 같은 자리니까요. 여야 두 정당 간의 이제 그 대표로서 상대당 대표를 이제 직격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우리 이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끼리 좀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국민에게 좀 알 권리를 주자. 이게 노선이 어떻게 다른지, 이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적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토론회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당대표 토론보다 대통령과의 토론이 먼저다. 이제 저거는 이제 이재명 이게 당대표가 된 지가 지금 1년하고 지지난해 8월이니까요.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뭐 반감을 좀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대표 토론보다 대통령과의 만남과 토론이 먼저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 간의 토론이지 대통령 간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토론을 회피하다가 생각해낸 게 겨우 이겁니까?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김어준이 사회를 봐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우리 이재명이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또 있어요. 김영주 의원의 이제 탈당,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거물이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민주당 당적으로 이제 했던 분인데, 이런 분을 놓고 이제 이재명이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의원 평가가 나쁘게 나와서 참 이 유감이다. 내가 많이 평가했으면 좋은 점수를 드렸을 텐데, 이렇게 이제 김영주 의원이 이건 그냥 조롱으로 들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태도가 돌변하죠. 그래서 김영주 의원 말이죠. 그 윤리 항목에서 0점 받았어요. 0점. 이 양반이 참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박용진 의원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근데 당내에서는 약간 이제 반 이재명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 아닙니까? 거기도 하위 20% 이제 에 속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또 얘기했잖아요. 가면 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들도 있었어요. 낄 이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 욕도 먹고 그랬는데,
김영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윤리 항목에서 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받아쳤죠. 김영주가 0점이면 당신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다. 이런 얘기들. 네, 또 있습니다. 자, 이 소위 양당의 시스템 공천 관련해서 이제 비난전이 있었죠. 이재명이 먼저 비난을 걸어옵니다. 한동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썩은 물 공천이다. 그리고 썩은 물 공천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들이 말도 안 하고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즉시 한동훈이 이재명은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어저께 권향엽이라고 하는 이제 왜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이제 배우자실 이제 부실장을 지낸 사람을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그 여성 전략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그런 걸 설정해서 김혜경의 배우자실 부실장이 되니 권향엽을 이제 전략 공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놓고 그냥 뭐랄까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계속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잘못 건드린 겁니다. 저는 저 한동훈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젊을 때부터 이 정치 바닥을 계속 지배하듯이 계시죠. 철새처럼 계속 옮겨 다니셨죠. 여기 어렸을 때부터 정치 바닥에서 철새처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팩트인데 김민석 의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64년생일 텐데 이게 96년 총선에 처음 나와서 92년 총선인가요? 처음 나와서 나웅배 의원한테 영등포에서 이제 졌어요. 패배를 했고 계속 30대 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소위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겨루다가 이게 또 대선 후보를 놓고 겨루다가 이제 정몽준 후보가 이제 국민통합 21이라고 하는 당을 차리고 나가고 그때 이제 노무현 가지고는 이해창의 집권을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정몽준 후보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국민통합 21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몽준을 돕습니다. 이랬던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어렸을 때부터 철새처럼 당을 옮겨 다니신 분이다. 이 안에 사실은 촌철살인 같은 팩트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제3지대 개혁신당의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위성정당 보조금이 수십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옵니다. 저도 이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저 정도의 말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맞추어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당 차리고 나가서 이제 현역 의원이라고 이제 양양자 의원 달랑 한 명 있었던 시절에 결국 이제 이낙연 신당 추진 세력과 결합하고 뭐 이래저렇게 해서 양정숙 의원 영입하고 그래가지고 의원 5명 채워가지고 이게 국가보조금 나가는 기준이 되는 날 5명을 채워야 돼. 5명 채워서 6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걸 겨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낙연 신당과 이제 다시 결별하고 의원이 지금 이게 한 명이 줄고 그래서 4명밖에 안 되는데 6억 원은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 건데 한동훈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팩트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팩트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예. 특히 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인, 정치사회, 정치권에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한 방어 기제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팩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검찰 고위직, 여기 고검장을 지내신 분도 있고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말을 저렇게 잘 하느냐 그랬더니 검사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머릿속은 일종의 하나의 아카이브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뭔가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거대한 아카이브, 예, 문서보관실 같은 거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검찰 시절에서 들은 얘기인데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이었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사 밑에서 후배 검사로 있을 때
윤석열 검사가 아무리 해도 이 사건은 도대체 이게 맥락을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난삽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걸 수사를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동훈을 부른답니다. 야, 동훈아, 너 이거 좀 사건 좀 정리 좀 해봐. 난 뭐 검사 한 뭐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일주일이 돼도 이게 뭐 이 사건 이게 이 개요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네가 좀 해봐. 딱 하룻밤 날 새가지고 딱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게 그것도 무슨 뭐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들춰보고 찾아보고 하지도 않은데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한동훈식 촌철살인에 대해서 뭐 엇갈리는 평가들이 있어요. 뭐 최병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이제 민주연구원의 이제 부원장을 지낸 사람이죠. 뭐라 그래 얘기하냐면 지금은 신성장 경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바뀐 미디어 환경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감각적이고 이제 새로운 흐름 트렌드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선 굵은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가볍다라고 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컨설턴트, 정치 코멘테이터로서 요새 유명한 박성민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면 에토스는 좋은데 파토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토스 이제 기풍, 기상 같은 건데 저기는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기품, 기상 이런 건데 파토스는 열정, 감성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파토스는 굉장히 좋은데 에토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이렇게 반대되는 이제 양가적 평가가 있습니다. 진격의 한동훈, 정말 스마트한 한동훈, 촌철살인 한동훈, 천재적인 한동훈, 여당의 최종 병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한동훈 합법에도 리스크는 있다 봅니다. 앞선 두 분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말이 조금 약간 많은 편이에요. 이 다변에서 생기는 게 실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여차해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 속에서 팩트가 아닌 것이 자칫해서 나올 경우에 천려일실 하나의 이제 실수로 이미지가 이제 깎아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